네, 그 심희정 박사님이시고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SDG 4번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초청하게 됐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심희정입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발표를 맡은 심희정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아시아개발연구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소속 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그 행정 및 정책 분야에 관련된 그 연구 그리고 교육, 네트워킹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해외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임 담당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4번 목표인 교육 분야, 그 중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평가 쪽으로 해서 학위를 마치고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중에서 4번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 동안에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SDG에서 교육 관련된 목표가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저희 이제 전공 분야인 이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렇다면 왜 SDG에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마침 적절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이제 팩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이거 혹시 And it is also the most powerful tool we ha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we escape poverty without 잘 an 들리십니까? education? 네. If all students in low-income countries left school with basic reading skills, 171 million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Can we end hunger and improve nutrition for our children without education? If all mothers in low-income countries had second... 너무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다시 들게요. 아니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들을게요.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and it is also the most powerful tool we ha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we escape poverty without an education? If all students in low-income countries left school with basic reading skills, 171 million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Can we end hunger and improve nutrition for our children without education? If all mothers in low-income countries had secondary education, 12 million children would be saved from stunting. Can we recognize the signs and symptoms of sickness and disease in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out education? If all women had secondary education, there would be 49% fewer child deaths. Can we prevent mothers from dying in childbirth without education? If all women completed primary education, maternal mortality would decrease by 66%. Can we stand up for girls' and women's rights without education? If all girls had secondary education, there would be 64% fewer early marriages and 59% fewer early pregnancies. Can we crea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decent work for everyone without education? 1 year of schooling is associated with a 10% increase in wage earnings. Can we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protects our planet and builds a more inclusive, equal, and peaceful world without education?
We can't. Sustainable development begins with education. Put global 자, 방금 내용이 그 제피라고 해서 글로벌 교육 우상 구상이라고 예전에 그 반기문 총장님이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을 때 있었던 동영상인데요. 지금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그 팩트를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먼저 교육 없이 빈곤 탈출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인데 가능하지 않죠. 네, 만약에 저소득 국가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는다면 약 1억 7천만 명 정도의 그 이상이 빈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의 빈곤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빈곤선이 얼마죠? 1.25달러. 네, 지금 2008년 이후에 바뀌지 않았어요. 월드뱅크에서 1.9달러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고요. 1.25달러의 최저 생계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교육 없이 어린이의 기하 종식이 가능할까? 네, 만약에 저소득 국가 내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중등 교육을 마쳤을 경우에 1,200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 발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교육 없이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여성들이 중등 교육을 끝낸다면 어린이 사망률이 49%까지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교육 없이 산모의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나. 만약에 모든 여성들이 초등 교육을 마친다고 하면은 66% 정도의 산모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없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여자아이들이 중등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혼율이 한 64% 정도 감소할 것이고 또 조기 임신율이 59%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년 동안의 교육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한 그 가정당 약 10%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교육 없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있나요? 아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 발전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교육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네. 자, 이미 어느 정도 리뷰가 됐겠지만 SDG 같은 경우에는 사람, people, 그리고 planet, 지구, 그리고 prosperity, 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실행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7개의 목표에 몇 개의 세부 목표가 있다? 169개. 아직 SDG에 대해서 리뷰 안 했나요? 했어요? 예. 그거를 보시면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저도 17개 목표가 있고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 걸 알지만 다 알지 못해요,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관심 있는 목표를 두고 한번 이렇게 깊게 탐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경우에는 SDG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 목표 7개와 이행수단 3개의 목표로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교육이 SDG 4번에만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게 보시다시피 SDG 전체에서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4번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처럼 5개 목표에도 세부 목표로서 이 교육이 자리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이 되었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SDG 이전에도 MDG라고 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와 뭐 이런 곳에서도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상당한 위치를 갖고 오다가 SDG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SDG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보장이고 하나는 증진 또는 확대, 기회 확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SDG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SDG 내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포용성과 공정성인데 이 SDG 4번 목표에서도 역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 권리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세부 목표로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목표로 설정이 되고 있고 또 기존의 MDG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새천년 목표, 개발 목표 알고 계신다면 그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2번 그 초등교육,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 달성에서의 그 교육 목표는 상당히 양적, 계량적 목표 달성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질적인 그 기회 확대에 좀 더 많은 그 중심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증진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의 MDG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을 좀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는 측면에서 이 SDG 교육 목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G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SDG 내에서 교육 목표는 좀 더 평생 교육 차원에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타겟을 지금 아우르고 있는 교육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목표를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교육 목표의 특징을 보시자면요. 첫 번째는 교육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SDG 영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뭐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뭐 평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에는 경제적인 발전이나 뭐 계량적인 그런 임프루브를 많이 임프루먼트를 봤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통합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그런 확대 차원에서의 교육 목표가 자리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초교육으로서의 그 MDG에서의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그런 교육들만 강조가 되었다면 SDG 같은 경우에는 비형식, 학교 밖의 교육이라든지 아예 더 나아가서 모든 12년의 교육이 맞춰진 다음에 그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전에 이제 MDG에서 시작해서 SDG까지 어떻게 교육 분야가 개발 목표가 설정이 됐는지를 한번 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 SDG와 MDG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교육 목표예요. 이게 1990년도에 그 태국의 존티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6가지의 그 실행 계획을 합의를 했었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MDG의 2번 목표로서 이것들이 이행 계획들이 트랜스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 들어오면서 SDG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먼저 EFA를 보시면은 약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 얘네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계량적이고 너무 개발도상국 위주의 그런 막 퍼날라서 이렇게 그 숫자를 맞추기식의 그런 목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좀 섬세하게 질적인 부분들도 보완해서 했던 것이 이제 SD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G하고 SDG의 좀 차이를 좀 여기서 보실 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어떤 게 다르죠 지금 봤을 때?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요? 숫자가 없어서 응? 숫자가 많이 없어졌고? 교육 타겟팅은 아주 세분화하는 느낌이 강한 그쵸.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에는 뭐 약간 뭉뚱그려서 뭐 이거는 이제 아동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여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있고 좀 더 성별 및 취약계층에게 평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기초교육에 관련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좀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 marginalized 된 그룹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보장성을 좀 약간 띄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해율 달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직업기술 훈련 또는 고용하고 창업에 연결될 수 있는 약간 실질적인 결과물을 원하는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교육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7가지가 지금 SDG 4번 교육 목표에 있는 세부 목표 7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 제공 같은 경우에는 양질 12년, 최소 여기서는 9년 정도는 무조건 무상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교육자들에 의해서 그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 더불어서 취학 전에 무상 의무 교육이 1년은 무조건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여기서 합의를 봤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대학생들을 위한 것들인데 기술 개발하고 직업 기술 교육 훈련에 좀 약간 걸림돌을 줄이고, 그리고 청년과 성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취약계층들에게 그 교육의 평등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보장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6번은 문해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단순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예전에 그 EFA하고 MDG에 있었을 때는 그냥 문해율이 50% 이상 어느 정도 5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문해율을 달성했다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빠르게 정보가 바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읽고 수리력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거고, 이 7번 목표 같은 경우는 새로 등장했어요. 세계 시민성 향상이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식, 기술을 학습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행수단 목표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모두를 위한 약간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교사 양성에 관련된 목표를 연결해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네,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좀 너무 빨리 얘기한다면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 SDG 같이 굉장히 전 지구적인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그 국가 수준에서 약간 구체화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각국의 정책, 입법 이런 곳에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이 필요할 거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모니터와 평가, 성과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교육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표에 약간 효과적이고 적절한 학습에 대한 그 평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차원의 그 교육 목표 실천 방안을 이제 만들었어요. 하나는 글로벌 세부 목표라고 해서 글로벌 타겟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정표가 있는데, 못했던 의제들을 분명히 반영하는 좀 약간 좀 더 타겟이 정확하게 있는 목표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표가 잠시만요. 네, 대부분의 목표가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접근을 보편하기 위한 약간 실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기준치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공통의 그 타겟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룬 것들이 세부 목표가 될 거고, 이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 지구적 차원의 세부 목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어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서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유네스코에서
교육 지표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 그룹들을 모셔서 유네스코 통계원에서 2030년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지표 개발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4-1에서 초등교육에 관련된 그 이수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수 참여 준비 상황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지표를 보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지표가 체크 X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빵꾸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부분인데 여기 세계 시민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준비 상황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과 인권 등의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국가적 교육 정책, 교육 과정, 교사 교육, 학생 평가의 주류화 정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식 부분에서 세계 시민성 및 지속 가능성 관련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별 비율, 그 다음에 환경과 과학의 숙달된 지식을 가진 15세 학생 비율, 그다음에 준비사항 또 다시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의 그 수준별 그 비율, 그 다음에 자국에서 세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정도.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가 2015년에 실질적으로 SDG가 실천이 되고 2016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가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1년 만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봤을 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20년까지는 윤곽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4.7 아까 제가 기존의 세부 목표에 새로 추가된 완전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인권 교육, 그 다음에 gender equality, 그 다음에 평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좀 기존의 교육하고 달리 처음 국제사회의 그 교육 목표로 포함이 된 거예요. 세계 시민 교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지속가능 개발의 밑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좀 중요한 요소로서 그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지적, 개인적, 지적, 지식, 역량, 가치를 좀 배우는 약간 그런 교육입니다. 그 국제화로 인해서 그 지구촌의 상호 연결성이 심화되면서 정보의 확대나 아니면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강화가 되면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컨셉들이 더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됐고,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심화되고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 교육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약간 그 공통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굉장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는 2012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주도로 그 교육 목표 달성 지원과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소개가 됐고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약간 EFA나 MDG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접근성 확대나 아니면 질 향상. 근데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예전에 단순하게 교육의 질을 향상하거나 기회를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 목표에서 말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나온 것이 이제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이제 학습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지적 부분하고 사회 정서적 부분과 행동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인지적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슈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정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감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 행동은 행동이 기반하지 않은 지식과 어떤 그 공감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참여를 이렇게 담보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임남당국관님을 통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행 기관은 지금 더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뭐 옥스팜, 그 우리나라의 코피오, 월비전, 뭐 KCOC, 굿네이버스 같은 약간 대형 그 NGO 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 담당 기관에서 하고 있고 오프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23개 정도의 실행기관이 지금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약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냐, 너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냐,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진짜 알아듣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게 요 세 개의 그 그림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지금 보이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 관련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쉽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재해. 그렇죠. 뭐로 인한 자연재해 같아요? 기후변화. 그렇죠. 뻔하죠. 세 번째는 뭐죠? 네, 전쟁 반대 평화. 그러니까 그 SDG에 관련된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여러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이 아이를 또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우리나라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멘 난민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1년도 안 된 시기에 우리나라의 난민들이 예멘에서 유입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과 충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남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난민 당연히 보호해야지. 근데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또 이게 또 우리하고는 그냥 뭐 미세먼지, 뭐 아니면 뭐 추위, 뭐 이런 거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때 하고 나서 그냥 땡이에요. 근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새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일회용 잔 안 주죠. 더 이상 컵에다 주잖아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게 하면은 왜 그런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로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 인권이라든지 뭐 평화 문제라든지 지금 남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된 부분들도 이제 좀 약간 SDG 16번 피스 앤 그 스큐리티 이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확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분이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계 시민교육은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수사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나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대충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한계나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은 과연 뭐 우리같이 좀 약간 그래도 여유가 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필요한 교육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지금 이제 뉴욕에 가시면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했던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을 적용해서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기존에 저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팀별로 해서 팀별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효과성을 평가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단순하게 뭐 퀴즈로 해가지고 뭐 OX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게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측정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임담당관을 통해서 제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담당관님? 아니면 갈까요? 받으시면 네. 되고요. 네. 죄송한데 그냥 스태티스틱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그 아동 빈곤율이 줄어든다, 뭐 계속 그 여성을 교육할 경우에 이렇게 계속 빈곤이 줄어드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 여성이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아동 빈곤율이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일단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인건이 한 분이 더 설명이 가능해주세요.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4번하고 5번하고 아마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걸 거예요. 젠더 이퀄리티랑 그다음에 4번에 있는 그 교육하고 내용이 같이 연결돼서 지금 된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을 경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이제 지금 이 4번에서 지금 굉장히 마지널라이즈 돼 있는 그룹들이 뭐냐면 사실 여자 어린이들이에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이 학생들의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통계치로 이제 정리가 된 거여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통계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남성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자 어린이들이 이런 기초 교육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교육이나 중등 교육이 보장이 되어야지 이런 뭐 여러 조음률이라든지 뭐 조기 임신율 이런 부분들이나 산모 사망률이나 아니면 어린이 사망률이나 발육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슴만에서 어린 여성에만 좀 더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좀 더 봤을 때 결국 조언이라든지 성적인 PM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세계 시민교육은 성교육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이 내용 이제 SDG에서 왜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통계치로 가상적인 넘버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세계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진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이런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까지 정확하게 그 세부적인 교육까지는 성교육까지는 연결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맹점이에요. 되게 많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for improvemen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조윤아라고 합니다.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좀 인상 깊게 보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거를 인디케이터 지표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특히 약간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런 이슈라던가 뭔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세계 시민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해요. 두루두루 다 그냥 말을 하는 건지. 두루두루 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를 태클을 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인트로처럼 이렇게 잡상 깔아놓고 그러니까 알라카르트 같이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하지만 가장 이제 좀 초점 맞추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와 있는 세계 시민교육 인정 교과서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세계 시민 교과서에 1장으로 나와 있는 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 우리는 세계 시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부분들에서의 출발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다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서 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일어나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불평등이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그다음에 특히 4번을 하시게 되는 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리소스가 됩니다. 여기 강의를 해주시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지만 저희가 조금 여기 오시는 거를 핑계로 SDG 4번 전문가분들이 또 나름 거기에
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전문가분들이 전문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문헌을 찾아봐라. 아니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교수님께 내가 이메일 보내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인사드려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연락처 꼭 잘 받아 적으시고 나중에 SG 4번 준비하실 때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심정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